오늘 국정감사하는데 국정감사 뭘 많이 보라. 저긴 201명, 얘는 190명, 얘는 626명. 아우, 한국철도공사, 한국고전번역원, 국정원 애들 201명, 기획재정부 190명. 국정원은 어디든지 다 있어. 한국철도공사 626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0명,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140명, 헌법재판소 사무처 등 333명,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679명, 680명 될 거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53명. 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중에서 거기가 제일 많네. 철도하고. 헌법재판소와 333명. 다시 보기에는 저기가 더 많다야. 5.3천회, 3.2천회, 2천회, 2.3천회, 1.5만회. 한국토지주택공사 1.5만회, 4.5천회, 8.9천회, 원자력안전위원회 1.1만회, 금융위원회 1.2만회, 고용노동부 1.8만회, 4.7천회, 6.6천회, 8.5천회, 7.8천회, 1천회, 중소벤처기업부 2.1천회, 2.4천회, 5천회, 1.4만회, 교육부,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1.4만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1.9만회, 1.4천회, 산업통상자원 중 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1.1만회, 2.8천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1.6만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만회, 5.7천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1.5만회, 6.1천회, 4.3천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2.1만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1.3만 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1.1만 회, 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3.2만 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3.3만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만 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1.5만 회. 다시 보기 2024년 10월 7일 거 국회방송 1.5만 회, 6.2천 회, 5.8천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3.1만 회. 이거 74회요. 다시 보기 10월 8일 건데 74회 1시간 전이라서 그런가 보다. 얘는 58회 또 58회 1시간 전이라서 58회 또 58회 또 58회 58회 58 다 58이야. 전부 다 58이야. 10월 8일자가. 어쨌든 교육부가 제일 많이 끝났나 보다.
교육부는 58회, 법무부는 72회. 1시간 전. 근데 이상하다. 이 유튜브 이상해. 그냥 막 튕겨나가고 별짓을 다 해. 그것도 안 돼요. 되는 것도 안 되고. 지원대로 유튜브야. 인터넷이 이상해. 누구 장난질 하나 봐. 내 거 같고.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의 취지였던 일선 치안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경찰 기능과 업무 중에 일반직으로 전환 가능한 업무는 일반직을 대체하지 마시고 일반직을 늘려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 10% 정도는 일반직이 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리고 승진시킬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승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승진을 안 시켜주세요? 그래서 더 이 증가가 되지 않고 일반직들의 업무에 대한 저거 무슨 돈 받아 먹었어? 노력이랄까? 이런 게 좀 그럴 수도 있잖아. 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승진을 하라 말아 하고 있어. 인원 늘리라 말아 하고. 정치와 정현원의 뭐 차이를 하자는 거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노비하고 있는 거야? 정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냥 변수들이 있기 얘기만 때문에 해봤어. 가급적이면 정현원을 일치시키는 것이 한 명이라도 더 제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일반직을 확대하는 안을 꾸준하게 행안부라든지 기재부에 요청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청대로 100% 수용이 안 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의 법 집행을 담당하고 기원부서 인력은 일반적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경찰청이 수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간첩은 누가 잡는 거야? 시도청의 간첩 없어? 문제는 시도청이면 다 행정 스파이도 지원이라든지 없고 간첩도 관리 업무가 없고. 아닙니다. 시도청에 직접 수사 부서가 많이 있고 실제로 움직이는 현장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 외국인 스파이도 많고 간첩도 많은 그래서 동네에 저희들이 저 백스 갖고 빨리 진출하자. 간첩이 간첩 잡을 거야? 그런 시스템 보는 건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우, 간첩 많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걸 전제로 제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네, 부산 사갑 이성근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청장님 좀 답변을 짧게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PPT 첫 페이지를 보시면 과거에 왼쪽은 대통령 그리고 오른쪽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은 산행이라는 표현뿐만 아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되고 특히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에 의하고 사망, 중상의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강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씩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죠. 이번에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때문에 언론에서 부각하고 있는 분석하고 있는 문다혜 씨의 실정법 위반 및 위반 소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부분이 위반된 사실인데 위반 소지가 있는 두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 문다혜 씨가 택시와 충돌한 것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맞죠? 그거는 일단 팩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선 침범도 교차로 통행 위반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당연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방금 배준원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검토 여부에 대해서 걔 원래 좌측으로 가려고 했는데 대상이라는 표현을 할 때 맞죠? 차량이 뭐했어? 우측으로 갔나 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것도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할 예, 겁니다. 교통 충돌한 그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전치 1주, 2주 나와도 상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걸 이제 가정한다면 그걸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현장에서 예. 그건 빠짐없이 검토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했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관할 그 소환 조사를 하면 어디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어디 경찰서에서 합니까? 용산 경찰서. 용산 경찰서에서 하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용산 경찰서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오픈된 공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진을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간적 특성 때문에 이 비공개라는 의미가 무색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 비공개라고 한다면은 장소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용산 경찰서 말고 관할 경찰서를 벗어나서 할 가능성이 있냐고요. 그게 바람직하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 원칙이기 때문에 용산 경찰서 원칙을 맞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이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진을 치고 있으면 음주운전 조소한 근데 그것이 조사하기 이제- 때문에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잠깐. 만약에 출석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변에 예.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변의 문제, 예.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 신변의 문제로 그렇습니다. 판단을 예. 한다. 예. 자, 그다음 야간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거는 일정을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왕이면 강제권은 없죠. 공소 그렇습니다. 규칙에 관해서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공개를 한번 조율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는 당사자의 판단의 문제죠. 야, 걔는 검찰에 포함돼 갖고 분류가 준비하고 있는 애가
술 처먹고 왜 교통사고 나갖고 깜빵 가는 많이 벌금 돈 좀 풀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경찰서 깜빵 가서 조사 받아야지, 검찰 조사. 이러고 있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압수수색 당하고 난 이후에 SNS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근데 걔는 술 먹고 운전하는 게 걸린 게 지금인데 거기 왔다 갔다 한 건 처음이 아닌가 봐.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청의 입장에서는 원칙상으로 그게 허용되지 않지만 그런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가시죠. 이번에 문다혜 씨 음주 운전 때문에 불거진 문제가 문 전 대통령 그리고 문다혜 씨의 소유 차량이 다회의 압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들어주시오. 경찰청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동료원 하는데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이 표를 보시면 저도 납득이 좀 안 가는데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간에 소유권 이전이 왔다 갔다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소유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여기 보는 것처럼 진압과 압류가 팔해였다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재임 당시 이걸 다시 대선 후보 기간까지 확대를 하면은 소유주는 문 전 대통령인데 압류가 3차례나 있거든요. 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다음에 문다혜 씨가 직접 소유를 했던 캐스프 차량인데 압류가 예에 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최소 10회, 대체 압류까지 포함하면 11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명의와 근데 그거 누가 운전한 거야? 딴 사람이 운전한 건 아니고?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가치로 체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있는 거 아니야? 문다혜 씨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압수수색 당하고 난 다음에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걸 보면 저는 체납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말을 꼭 좀 해주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자, 실정법 위반은 크든 존경하는 작든 이성곤 의원님, 예. 이제 자 이 그거는 정도는 제가 좀 하시죠. 예. 지금 문다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똑같은 거죠. 자, 아니요. 잠깐만 이게 시간 좀 아니 자, 저희들이 제가 이 국민적 관심인데, 난. 굉장히 엄정하고 이 그게 뭔 소리야 하면서 있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중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는 경찰청에 대한 업무 국정감사입니다. 그 개인과 아니, 업무 감사지. 일반적으로는 그냥 15일 안에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그런 건데 왜 안 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충분히 의사가 그게 특별하네요.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일반 국민이 아닌가 봐. 자 지금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습관적으로 과태료 체납이나 압류의 반복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구분해서 비생계형 상습적 체납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부분에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찰청, 행안부, 국토부 이런 관계 부처가 공동의 대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계속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필요한 경제 조치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PPT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주시죠.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재범 확률과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이 얼마 정도 높아졌지요? 이사장. 예,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수호규입니다. 재범률이 42% 내지 한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2회 이상의 재범률은 40%가 넘습니다. 그러나 3회 이상의 경우는 20%. 네. 야, 모전 여전인가 봐, 그건. 근데 모전이 누구야? 알 수가 없네. 자,
음악가가 어머니가 아닌가? 의원님들, 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잠깐만요. 자, 이성건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성건 의원님, 자, 회의에 좀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광희 의원님도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자로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마 역지사지란 말이 서로에게 통용되는 말일 겁니다. 아, 그래도 음주운전 안 돼. 이성건 좀 의원님도 이상한 소리 그것에 없어. 또 역시 사진은 뭔 개소리 하던 음주운전 안 되는 거야. 가치관도 있고 대리기사 여당 시키세요. 의원님도 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런데 이건 공적인 업무를 다루는 것이고 또 공인의 처신에 대한 그런 업무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사회라든가 우리 국민들에게 정당한 그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굳이 이것을 변호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문다혜 씨, 과거에는 공적 영역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도 또 사생활도 우리가 충분히 법적 처분을 따라서 처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시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공인과 또 공인의 가족에 대한 서로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성건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서로 논란이 됩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이성건 의원님이 회의장에서 이 주장했던 원칙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자로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예, 아니 충분히 이야기할 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멈추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의원입니다. 잠깐, 네, 예, 이해식 의원입니다. 시간 때문에. 지난 9월 10일 날 김건희 여사께서 119 뚝섬 순환구조대를 방문한 이후에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와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을 했죠. 예, 그래서 마포대교에 올라가셔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우리 그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언제 처음 접했습니까? 그 사전에 아마 전날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청장님한테 묻는 아, 거예요. 예. 저도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 예. 그럼 전날 그 회의를 했었죠, 대책회의? 대책에는 없었습니다. 대책회의를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청에도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김건희 여사께서는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머물렀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교통이 정체가 아주 심한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9월 10일이니까 일주일 뒤 9월 17일은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대목이에요. 추석 대목에 이런 그 시간을 택해서 방문을 했는데 교통 통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교통 통제 하셨죠? 마포대교 교통 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위증하시면 안 되는데. 예. 마포대교 교통 보여주세요. 통제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네, 보시죠. 네, 7시 52분 양화대교 일산 방향 끼어들길 차량이 너무 많다. 교통정리 요청. 7시 59분 17시입니다. 이게 지금 잘려가지고 그러는데, 네, 강변북로 일산 방향 경관도 보인다며 행사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15분째 정체다. 7쪽 비켜보세요. 5시 59분. 그리고 6시 1분 서강대교 밑에 있는 도로 교통 체증이 심하다. 6시 1분 또. 이게 저녁이란 얘기야. 17시 52분 양화대교 7초. 일산 방향. 6시 1분 14초. 거의 대부분 6시 그래, 1분 17시에.
어. 6시 1분에 새 통화가 112로 걸려왔는데 차 통제를 막아서 한 대만 보내고 전화 요망 통제 이유 알고 싶다. 경찰이 통제하는데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가는 건지 여자 경찰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 그리고 종결 처분을 할 때 어떻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사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차량이 통제됐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무슨 행사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은 보안상의 이유로 답할 수 없다 이랬어요. 교통 통제한 게 맞죠, 청장님? 네? 맞잖아요. 지시는 아니라서도 일선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들이구만. 20분 정도의 그 교통체증이 심한데 마포 용강지구대까지 옵니까? 네? 치안센터까지. 망원 치안센터까지. 왜 이렇게 옹졸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대통령 부인이 오니까 협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6시 40분쯤에 용강지구대에서 마포대교를 출발을 했더라고요. 걸어서 올라갔는데 앞에 제일 먼저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김건희 여사 그 사진이 보시죠. 참 잘 나왔습니다. 그날 일몰 시간을 제가 보니까 18시 47분이에요. 18시 40분에 걸어서 올라갔는데 저는 일몰 시간을 딱 맞춰서 올라갔다. 그리고 저 보세요. 얼마나 오후에 저렇게 좋은 시간에 사진 찍으러 간 겁니다. 그때 그 시간대가 많이 죽나 보지.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퐁당퐁당. 바로 4일 전에 9월 6일 날에는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가지고 죽고 싶어요. 그러면서 뛰어들고 싶어요. 하면서 보고 온 거나 봐. 그게 금요일인데 토일 지나고 경찰에 월요일 날 통보하고 화요일 날 간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자중을 할 때이고 그리고 추석 대목에 그래서 자살방지위원회에서 자살 방지 좀 해주세요 하면서 저렇게 막 사진 협조를 가야 구하려고 됩니까? 갔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 그 자살 예방의 날 관련해서 자살 알겠습니다. 답변 못 하시겠지만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국민 불편 끼쳤는지 어땠는지 그 판단 못 하시잖아요. 네? 청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동영상 띄워주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영상. 네, 지금 잘 보시죠. 동그라미 안에. 예, 풀어주세요. 왜 안 돌아갑니까? 그 시간 좀 멈춰주시고 다시 2분에서 시작하시면 될게요. 다시 보세요. 카메라가 뭘 넣습니다. 네, 저 넣죠. 그 돈을 넣는 거 5만 원 넣는 겁니다.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다음 PPT 넘겨보세요. 저게 선거법 113조 위반입니다. 그렇죠, 선장님? 저희들이 이제 수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결론은 그러니까요. 보세요. 지금 선관위에서는 할 수 없는 사례. 귀에 돼지머리 귀에 2만 원, 입에 5만 원을 꽂는 방법으로 기부한 행위. 이거 재판 받았어요. 네? 당선 무효가 수두룩하고 벌금이 수두룩하면 다 재판에 넘겨집니다. 근데 왜 무혐의했어요? 네? 서대문 구청장 국민의힘 출신이라고 무혐의하는 겁니까? 전혀 그런 네? 관련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말 순수한 법리만 검토를 했었는데 법리? 저게 법리를 따질 일입니까? 네?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지난 9월 11일 날 국회 의사당역 앞에서 진행되었던 금융노조 집회, 네. 경찰에서 집회 시작부터 집회 소음 기준을 위반했고 민원이 접수가 됐고 무리한 진압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변환 질의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무전 녹취록을 제가 입수를 해서 봤습니다. PPT 한번 들어보세요. 경력이 충분히 경력을 일시보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회 참가자들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경력을 충분히 준비하고 차단조가 들어갈 때 방패를 다 시참시켜서
차단을 확실히 하고 컨트롤박스는 회수하라. 선 검거 후 보고하라. 국회의원 발언이 완료돼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병력 진입하라. 서울청 경비안전대장이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영등포 경찰서장은 조용히 좀 하세요. 진입로하고 음향장치가 있는 곳하고 굉장히 비좁습니다. 진입로가 비좁고 음향장치가 있는 곳이 매우 비좁습니다. 근데 여기 발언 시간이 초과돼요.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경찰서장이 그러면 할 말 시간은 끝났어요. 잃어보는 게 법치주의 뭐 그런 내용이겠지. 많이 봐주고 있어. 이런 상태로 얘기했어요. 그 의장 인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우 시간이 너무 됐네. 그러면 여기서 중앙에서 다른 사람 발언해 주세요. 그러겠지? 자,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강경 진압하는 거 자. 무슨 일이에요? 이건 초등학생 의회 우리 국민학교 때도 이랬어. 의회 발언 시간 엄청 늘어. 야, 물론 진짜 대충 요즘만 말해. 의원님께서 그렇구나. 현장에서 다 들었죠? 부분에 무슨 내용인지? 정말 아, 안타깝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에 의원님께서 올리신 영상이라든지 한국노총에서 올린 영상을 포함해서 영상을 몇 건을 봤는데 경찰의 무리한 법 집행으로 다쳤다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전 내용은 법 집행을 하다 보면 현장하고 서울청하고 당연히 교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님. 자, 총괄적인 지휘는 서울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 지휘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자, 야, 뭔지 몰라도 저런 게 있구나. 그러면 돼. 자. 김정장 의원님, 제 말 들으세요. 들으시라고. 조은희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본 발언 이외에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 한 30초 범위 내에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30초를 못 기다려서 조은희 의원님이 개입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개입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개입한 시점이 30초가 훨씬 되기 전에부터 자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이런 뜻이. 협조해 주세요. 의사 진행은 제가 합니다. 제가 일부러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그랬어요. 조은희 의원님이 너무 빨리 사회자를 대신해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경고를 하려다가 오늘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회 진행은 네. 야, 어쨌든 사회 진행 보는데 의장이 여러 가지로 많아.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또 다음 그래 봐야지. 존경하는 정동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야, 우리 국민학교 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어. 네, 정동만 의원님. 안 해본 테스트가 없어. 네, 경찰청장님, 인간들 갖고 노는 거야. 우리 국민학교 때는 가족분들 노고에 의회하면서 감사인사를 회의하면서 야, 이런 인간도 있고 저런 인간도 있고 앞으로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막 청년질 하면서 연습 게임을 많이 해줬지. 예, 간단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그렇죠. 국민들께서 대공수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이유는 경찰이 대공수사 전담한다는 것은 아니고 최근 몇 년간 간첩들 활동하기 좋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간첩들은 표를 안 내고 움직여. 걔네들 뭔 일 있을 때는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임마. 법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아는 게 있어야 아는지. 아는 게 없어, 임마. 아는 게 없으니 걔네는 마음대로 움직여. 청장님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알 수가 출범하고 없어. 다음해인 2018년 전체 처분 중 기소율 갑자기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5%까지 떨어집니다. 그 해당 기간 경찰이 검거한 국법법 위반 사범도 최근 10년간 가장 저조합니다. 청장님, 갑자기 저 시기에 간첩들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뭐 야, 머리카락 보일라 꽂고 숨어라. 누구 지시 받고 있어? 검토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좀 예, 2019년 이후 간첩들 살기 좋아진 시기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방금 보신 통계 중 2021년 기타 항목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몰라. 꽂고 숨었는지. 지들이 하고 싶을 때면 딱 하고 말아봐. 안 보여. 증거도 없어. 아, 능력도 없지. 나도 몰라. 당했어. 당하면 계속 당하고 살아. 아, 억울해 죽겠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뭔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죠, 그죠? 잘 가세요. 예. 그러고 있어. 해당 기타 항목 지표 분석 내용을 보면 어디서 뭐 당했는지도 몰라. 때문에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경찰 이송 등 타관 이송 인원이 걱정이 안 돼.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때문에 국법법 수사가 타관 이송 등 지체되면서 간첩들 또 한 번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 2024년 1월 2일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일방적 강행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간첩들 또다시 기뻐했을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안보 태세의 실상입니다. 경찰청장님 취임 후에 대공수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국가보안법 사건 기간별 검찰 송치 현황을 보시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어거 간첩이라고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경찰이 5명, 국정원은 11명입니다. 2배 차이가 납니다. 청장님, 최근 간첩 사건이 야, 경찰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정원들은 안 하나 봐. 응, 두 건만 있나 봐. 그것도 기간이 완전 건너뛴다, 야. 수년 전부터 추적해서 적발한 것입니다. 이 사건들 경찰도 충분히 가능하시죠?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예. 예. 근데 청장님, 본청과 시도청의 안보수사국장 과장급 인력 보면 전체 22명 중에 안보수사 경력 2년 미만이 절반 이상인 14명입니다. 경력 부족에 대한 걱정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이거는 안보 수사도 결국은 수사의 영역입니다. 그 수사의 경험이 충분한 관리자와 실무자 위주로 지금 인적 쇄신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이 국정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 결과 보니까 안보 수사 인력 전문화 및 예산 확대해서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간첩 사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 대공수사에 관한 대정보망 부분 전문가들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구축에 시간도 걸리고 국정원에게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국정원하고 어떻게 정보 생각하세요? 협의체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보가 교류되고 있습니다. 정보 협의체 국정원과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원하고 정보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비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거는 그 케이스 뭐 수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거는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지. 그 대공수사 분야에 역량을 강화해 주시고 또 간첩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안 됩니다. 자수하세요. 빨리 간첩님들. 도 없이 이 해야 됩니다. 대공수사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해서 조금 보고 드리면, 물론 뭐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체제는 2중 3중으로 있는. 야, 살인하지 마. 사람 죽이지 마. 그래 보고 있는 거야. 국정원이 대공수사 기본적으로는. 경찰이 거의 전속적으로 맡고 있다 해서 불안해하시는 안 된다. 이거는 경찰청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상장 만들지도 하고 있고, 말고. 실제 의미 있는 수사도 알 수 없는 죽음들이 이렇게 많아. 보고드리기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경찰의 수사 역량을 믿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인갑의 이상식입니다. 예, 제가 청춘을 바쳤던 이곳 미군농청사에 와서 반가운 옛 동료들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치안 유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오늘 뭐 덕담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형사국장님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 형사국장님 나오세요. 다른 데 서주시고 제가 조조 청장하고 형사국장하고 번갈아 가면서 묻겠습니다. 조조 청장님, 예. 마약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곧 종결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이용정포스 마약 수사. 예. 예, 그거 지금 지금 국장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예, 두 갈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유의미한 점은 그만 진전만 이야기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어떤 예. 게 있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국내 유통망하고 그리고 그 관세청 아니 관련된 세관 직원 연루 사실에 대해서만 그것도 충분히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자, 고광유 청장이 최근에 3번이나 핸드폰 교체된 거 알고 계시죠? 언론 보도 언론 보도 알았습니까? 우리 유재석 국장님 한번 뭐 어떤 식으로든지 전화를 하든지 서면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야, 여기서 마감하고 열심히 들어오세요. 마약 사건만까지만. 아니 왜 존경. 관세청장이 세관 수사의 골비골비마다 휴대폰을 교체합니까? 특히 7월 17일하고 7월 20일 4일간에 휴대폰을 2번을 잃어버렸다. 이 상식으로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조조 청장,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사고는 다 세관 직원이 치고 우리 경찰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한번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했습니까? 그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니 고광유 청장이 왜 휴대폰을 그게- 3번 교체했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의원님, 아니 참고인 조사를 하든지. 그거는 이제 관세청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관세청장의 연루 사실이 나와야 되는데 그까지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수사를 네, 할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다. 자, 두 번째. 지금 작년 2월 5일에 세관에서 우레이화라는 밀매 사범을 근거를 해가지고 2월 20일 날 12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이제 특정을 합니다. 여권번호까지. 그러면 세관에도 아피스라는 전산 시스템이 있어 그게 입력을 하면 금방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가지고 2월 20일 날 특정을 했으면 그날 당장 입력을 했으면은 2월 22일, 2월 24일 두 번에 걸쳐가지고 4명, 저기 이름까지 다 나와있죠. 저 사람도 왜 못 잡았습니까? 그걸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 당시에 관세청장이나 세관 간부들을 상대로 그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야, 근데 관세청장은 왜 지금까지 관세청장인가? 확인 안 했죠? 아니, 저 12명을 특정했다는 것은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요. 그러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런 사건에 그 정도 확인 안 하고 무슨 수사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무슨 진전이 있습니까, 지금? 수사관들이 알아서 해야 돼. 답변하세요. 왜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수사 방침이 있겠지. 그 서울청에서 직접 지휘를 해서 그 사건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은 형사국장이구만. 이런 중요한 사건이 보고되지도 않습니까? 영등포 경찰서의 형사과장이 맨 처음에 본청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유리원 청장이 크게 칭찬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국민적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세관의 명백한 지금 과실이 있잖아요. 제 말이 틀렸으면은 틀렸다고 반박을 하세요. 그럼 제가 시정을 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세관 직원들이 이런저런 경로로 자기들이 결백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 조모 증인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청에 가서 이 증인들을 다 신문하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모라는 증인은 경찰에 휴대폰 제출하면서 완전 포맷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그것도? 예, 국장. 예. 아니 여기서 수사국장만큼 이 사건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답변 않고 계시죠? 포맷을 왜 했는지 물어봤냐 말이에요. 잠깐만요. 시간 멈춰주세요. 지금 답변석에 나와 계시는 예. 국장 자기 직함과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형사국장 유재성 치안감입니다. 네. 지금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묵묵부답인데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네 아니요, 여러 가지 답변에 이 방법이 있는데 왜 침묵으로 일관합니까? 예, 왜 그래요? 예, 그 구체적인 그런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이분이 조모라는 증인이 징계가 있대요. 징계. 그거 확인 못했죠. 징계가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 징계가 이 사건하고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징계를 이 조모 증인이 받은 거예요. 뭐 제가 듣기로는 자기 사촌 동생을 비번일에 보안구역 안으로 데리고 왔다. 이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것도 모르시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세관 직원들이 전부 자기가 비번이었다, 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비번일에 자기 사촌 동생을 데리고 보안구역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징계를 받은 이 증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등포서에서 필요한 수사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예, 구체적인 건 말씀. 아니 뭐 영등포서에서 뭐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모릅니까 이거? 제가 그 수사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구체적으로 아시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래. 모릅니까? 대한민국은. 아니면 뭐 알고도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법에 나와 있대. 그 발설하면 그것도 저게 깜빡 가야 돼. 수사는 엉뚱한 방향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자, 글쎄 말을 못하는 이유가 저렇게 되는 거야. 이분이 이제 또 자기 주장을 또 입증하기 위해서 구글에 타임라인 제시해요. 자기 휴대폰 하나 번호를 제시하면서 내가 26일 날 동선이 이렇고 27일 날에는 나중에 집에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관 직원들이 주로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거 봅니다. 이분의 이름으로 최모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으로 유심 칩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 그거 모르시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게 말할 수 없어. 그런 거지. 저번에 청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건에 관한하는 분명히 확실하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사 지휘권 행사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지금?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는 그게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증명해야 되는 거지. 결과가 무슨 결과? 과정을 제가 그 일일이 보고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게 똑같아. 이렇게 국민적으로 얘기하면은 저기 이제 공보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게 대한민국이야. 근데 법은 누가 만들었어? 저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잖아. 됩니까? 예, 별도로 연락.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요 의혹이 여전하고 제가 지금 뭐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렇게 답답한 사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 세관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거 고항유 청장 휴대폰 3개 분실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아니 뭐 예의를 갖췄어. 아니 왜 분실하고 어떻게 했냐. 참고인 조사 아니면 서면 조사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 그거는 그 고광유 청장의 연루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입구를 건조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아니 그 수사에 그 관련성이 없는 게 그게 영장을 받아야 되는 사실인데 그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간첩을 못 잡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
법을 잘 지켜. 간첩은 법을 더 잘 알아. 이상식 의원님 간첩들이 법을 모르는 꼴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야. 딱딱 지시만 해갖고 구구해갖고 나 제가 안 그랬어. 그럼 간첩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엉뚱한 놈 잡아다가 네가 그랬지. 그럼 예 그러면 너 잡아 넣는 거야. 대한민국 사회 잘 나가고 있어. 법이 중요한 사회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 거 잊지 말라고. 자 그럼 여기서 스테이지 꺼졌어. 왜 꺼졌는지 나도 몰라. 지금 여기서 그냥 마감해야 되겠다. 끝났어 안 끝났어 모르겠어요. 682명인데 줄어들었어. 1시간 전에 얘기 나온다. 또 많은 의원님들의 후속 질문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과정이라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러게 내 인터넷이 이상해. 유튜브가 중간에 팍 튀어나가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관세청 연루 알 수가 없어. 마약 수사 대전국도 안 되고 해서 이상해. 수사의 진행 상황을 이 포괄적으로나마 한번 더 발언해 야 오늘 전자레인지 닦았어. 어저께 저기 폭풍 뚫을 것 같고 그 찌던 때 기름때 그거 다 제거했어. 다시 또 해야 돼. 1차 제거는 지저분한 걸 다 닦아냈고 전 다음번에는 깨끗하게 조금 남아있는 거 엄청 많이 남는 붙어있는 거 튀긴 거 들러붙은 것도 깨끗하게 닦아놔야지. 아유. 지켜보시면 경찰이 정말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무마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세세한 수사 과정을 보고 드리기 어려운 점은 여긴 들어올 때 총섭이 내고 나갈 때는 그냥 나가나? 들어온 사람만 총섭이 내나? 알 수가 없네. 나갈 때도 총섭이 내나? 알 수가 없어. 입주 총섭이 퇴실 총섭이 입주할 때만 총섭이 받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퇴실할 때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야. 예, 국감은 하여튼 뭐 촉단 의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는 게 중요한데 사실 분위기를 갖다 너무 지금 악화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아까 뭐 표현에 있어가지고 좀 우리 국회의원도 좀 자격분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좀 겪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알 수가 없어. 이 모양이 돼가고 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679명이네 또. 가지고 지금 우리 그냥 아무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나갔다 들어왔어. 그지 기관장 증인에 대해서 표현을 갖다가 청장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아니면 청장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된 어떤 의견을 주시는 것이 아, 님이 안 붙여도 돼.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장장님 아니요 우선 그 회의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뭐 제가 놓친 것 중에 님을 하나는 붙이거나 말거나 그 자유고 여러 가지 표현이 님을 안 붙여도 돼. 국가 공무원인 경찰에게 자주 쓰는 이야기가 충견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 국감장에서는 그런 발언을 최대한 좀 절제하고 자제해 주시고요. 다른 언어로서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량 의원님, 상대방 의원님들의 이 발언에 대해서 최대한 좀 절제하고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표현에 네. 네. 청장이라는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총리 그러잖아요. 네. 청장님도 쓸 수 있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여기는 국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증인은 부르는 언어로서 청장은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님을 붙이라는 얘기는 없어. 법리하게. 아무튼 회의를 공문서를 보면 님은 안 없어. 존경하는 직함만 부르게 돼 있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서 마감할게요. 특정인도 아니고 특정 사건도 아니고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같이 필요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우리 검경 수사권 이후에 정말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우리 경찰관들의
업무가 가부화가 걸려가지고 수사가 지연돼서 이로 인한 어떤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고, 또 우리 소위 사기 범죄로 통칭되는 우리 진형 범죄에 대한 근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과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업무량도 늘어나고 책임성도 강화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늘려나간 노력을 그렇게 보이는 것도 문제고, 저는 저런 비율을 볼 때 실제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님 이게 진짜 문제가 돼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좀 점검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이상한 용역 하나, 시간이 좀 2022년 사건이긴 한데 한번 볼까요? 다음 PPT 한번. 학술연구비로 용역이 이렇게 많이 체결된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56억짜리가 지금 학술연구비, 무슨 기술영역도 아니고, 전환기 철도 중심 교통체계 정립방안 연구라는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야, 근데 대한민국 땅에 동남쪽으로 1년에 3cm씩 그 움직인다고 하는데, 동쪽하고 남쪽 땅덩어리는 그 침몰한다고 그러고 있어. 그리고 서해안 그 황해 지역 그 바다가 융기한다 그러면서 있고, 땅덩어리가 넓어졌어.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좀 단축된 거예요. 2002년간 그래서 쓰나미가 뭐 90m야 뭘 거야. 글쎄 날고서 시고했어. 이게 뭐라고, 자전축인가? 지구의 축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시향이 바뀌어가는 거. 하여튼 맞았어 너한테. 아우 아프겠다. 시장이 아프면 내가 기절하고 말아. 그러니까 안 저런 거였어. 푹 기절해봐. 사고 일어나면 좀 나아질까? 알 수가 없네. 그런데 철도공단은 수치상으로 볼 야, 때는 죽지 말고 살게. 이사님,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호영 사장님, 제가 지난 9월 달에 공공기관 장기단체 계약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즉시 우리 사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그날 바로 향후에 공공기관 장기단체 계약은 이제 폐지하겠다 보고자를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권영진 간사님도 대구 국회를 출퇴근합니다. KTX를 이용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이춘석 의원님께서도 호남선 이 열차가 적은 게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근데 권영진 간사님께도 여쭤봐도 그래요. 주말에 KTX 표를 못 받나요?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찾았고 사장님께서 해석을 한 거다. 이런 거예요. 장기단체 계약을 하면은 한전 임직원들이 1년간 호남선 좌석을 목요일에서 일요일간 23,000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1년에. 네? 그리고 경부선은 5개 공공기관이 18,000석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 일반 국민들이 KTX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아우성이죠. 네? 이건 제가 지적을 했고, 사장님께서 그 폐해를 아시고 즉시 폐지하겠다. 이제 계약해놓은 이거는 올 12월 31일까지 계약해놓은 것만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했고요. 빠르게 정리가 되면 11월 달까지만 운영하고 12월 달부터도 운영 안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해주십시오. 일반 국민들이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경부선이든 호남선이든 특히 호남선에 열차 편수를 줄이지는 않겠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줄이면 안 됩니다. 자, 이성애 이사장님. 예. 네. 먼저 우리 부전 마산 복성전철 에코델타시티 역사 신설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지금 용역을 시행하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데 결국은 저희들이 바라고 애초 계획은 2028년 역사를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도와주시는 만큼 성과를 못 내고 29년 역사 준공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계획상으로는.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들 28년 개통을 위해서 목표를 잡고 있고요. 네. 그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추진 계획들을 제가 쭉 보니까 실시 계획이 1년 6개월 걸리더라고요. 역사만. 야, 자유가 먼저야? 법이 먼저야? 어?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 위험한 경제 활동,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거지. 돈 벌어먹는 건 경제야. 돈 벌어먹는 데에는 위아래가 없어. 돈이면 최고야. 그런 게 상업주의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동시에 추진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지역의 이 철도 수요가 굉장히 그래서 문제가 많아. 어느 게 좋은 건지, 범죄를 하면서 돈을 팔아먹고서 살고 있는 돈이 최고야 하면서 살 건지 알 수 없어. 사회가. 철도공사 SR 모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철도공단 20년부터 4년 연속 C등급 안전활동 수준, 그 다음에 철도공사도 2020년 B등급으로 떨어진 뒤 3년 연속 C등급을 받고 있고, SR도 20년 B등급으로 내려간 뒤 지난해 C등급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철도공단 이사장님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철도 공사는 기간 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내용 같은데. 예, 철도공단 이사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리 목적을 갖고 있어갖고 좀 다른 거야. 등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현재 저 어떻게 보고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적받은 54개 중에서 35개는 완료했고요. 19개는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저희들 그 안전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전활동 수준 평가는 이제 3대 관련 평가에서 안전 평가를 받습니다. 당연히 직원들 안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직원들 작업에 이제 강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철도 같은 경우 이동할 때 사고도 많아서 이동 통로 개선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봉역 사고나 이런 건 선로 전환기가 수동으로 할 때 문제가 발생해서 교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로 출입할 때 원격 감시를 하도록 해서 그래서 직원들 안전이 보호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햇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도곡관리 사업이라든지 안전예산 투자가 좀 미흡해서 C등급으로 받았는데 SR 저희가 이제 그 대책으로서 대표 잠깐만. 신설을 해서 또 채용을 했고 보강했고 또 금년도 안전예산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그걸 확정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좋은 평가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 경남 김해갑의 민홍철 의원입니다. 우리 코레일 한문희 사장님, 여객 수송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우려와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화물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금 철도가 60년대 화물 분담률이 50%였어. 2022년도 몇 퍼센트로 떨어졌죠? 지금은 한 1.3% 그렇습니다. 톤 이게 키로 지금 기준으로 하면 조금 높습니다. 너무나 지금 떨어져 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와 있겠습니다만은, 철도 화물 분야는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저감 수송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정부가 지난 작년 6월에 제2차 철도 물류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어요. 2026년까지 기존 수송량이 두 배로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이게 지금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철도 화물 분야에 대해서, 왜냐하면 철도 화물에서 적자를 많이 내고 있죠. 네,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여객운송에서 이제 흑자를 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추고 있는데, 앞으로 이 철도 수송 분담률, 이 재고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실시했던 국제 복합운송 시범 사업, 이거 상당히 아주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 실시했죠. 네, 시범 사업을. 네, 그 성과가 좀 좋습니까? 근데 그 국내 이제 화물 회사들도 이제 좋아하고요, 관심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봉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역을 거쳐서 중국의 연운항으로 가서 거기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제 철도 수송하는 시범 사업을 했는데, 아마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륙 철도를 활용한 국제 복합 운송 수송, 이게 OSJD에 우리가 이제 가입해서 협정까지 맺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물론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것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 후반기에 10월 달과 11월 달에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후반기에 10월 이후에요. 네. 뭐 조금 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제 복합 운송 사업 개발을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범죄, 철도 열차 객차 내에서의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철도 범죄가 하루에 약 7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매년 이게 대책을 좀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뭐 철도 안전법 위반이 가장 물론 많죠. 그런데 심지어는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까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대책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도 사법경찰과 이제 협력 관계나 이런 걸 좀 강화해서 이제 사법기관에서도 주로 이 순찰이나 이런 걸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 안전에서 여러 가지 본인이 필요한 보호 장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이나 승무원들에 대한 이런 어떤 범죄로부터의 안전, 물론 호신용 장부도 우리가 지급하도록 철도 안전법을 개정했었습니다만은 좀 더 코레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철도공단 이사장님, 예.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안전한 철도망을 적기에 구축하여 고객 최우선의 철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고를 보면은 GTX 신설 사업도 뭐 추가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남부 내륙 철도 관련 사항이 누락돼 있어요. 언제 지금 착공합니까? 남부 내륙 철도. 예. 내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 보고에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GTX 고속철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고속철도 전용선이 없는 광역 단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경상남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계량선을 타고 창원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 걸려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10분입니다. 이 시간의 갭이 엄청난 크죠. 이 계획도 여기 빠져 있어요. 물론 SOC 관련해가지고 도로라든지 각종 시설에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오늘 또 이제 자료집을 냈습니다만은 철도 SOC 관련 예타라든지 사타 기준, 투자 기준은 다
조항이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대구에서 경전선을 타고요, 삼당진에서 경전선 이 부분이 현재 계량선을 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김천에서 거제까지 남부대륙철도 전용선이 달립니다. 그거는 좀 착공을 하신다 했으니까 빨리 착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동대구에서 가는 기존의 노선 계량선 말고 고속철도 전용선을 건설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현재도 지금 5차 철도망 계획에 동대구에서 가덕도 공항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죠. 네, 그 건의가 들어가서 저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네네. 그리고 동남권 내륙 광역철도 이것도 지금 예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의원님. 자, 여기서 마감하고 갈게. 다음에 또 열심히 보세요. 야, 원래 이거 국회방송 할 게 함부로 찍어대면 안 된다고 하더라. 아유, 뭐든지 안 돼. 그 무궁화호 이제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이상하다. 아까 김은혜 저기서 봤는데, 어디가 저쪽에서 봤는데, 열심히 글자 쓰고 있던데, 아닌가? 무궁화호가 아니구나. 여기 와 있구나. 글자 쓰고 있더라고.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400구량 중에 내가 잘못 봤구나. 여기서 그랬구나. 상당히 큰 사업이죠,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러네. 계약 금액이 6,500억 정도 되고요. 인건비 포함해서 성금이 4,100억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성금이 그렇게 지급됐습니다. 네. 이게 EMU, 그러니까 150, 일명 마음 객차던데요. 이게 납품기한이 21년, 22년인데 아직 3분의 1 정도밖에 안 왔더라고요. 맞습니다. 3년째 강가 무소식입니다. 이런 일들이 흔합니까? 이런 경우가 뭐 흔하진 않은데 이 3사 전체가 조금씩 그 지체가 되는 경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있긴 있다고 제가 아는 건 총용 한 3년 정도 지연이 됐던데 그거는 16량 정도 지연이 됐지 이렇게 수백 대가 지연되진 않았거든요.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법정 내고 연한 기대 수명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차를 받지 못하고 국민들은 정밀 안전진감으로 억지로 이렇게 연명되는 노후 차량을 타고 다녀야 된다는 사실인데 심상치 않은 일인데 이분들은 근데 왜 납품을 못한다고 하나요? 납품이 좀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형식 승인을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부품 수급에 좀 문제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 형식 승인, 부품 이런 거는 계약할 때 다 감안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뭐하러 계약을 합니까? 네, 당연히 그거 감안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을 때 가만히 안 되고 일정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코레일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3년 동안 열차를 납품 못하는데 납품 도촉 혹은 어서 이거 납품해달라 조치를 뭐뭐 취했습니까? 저희들은 계속 그 뭐 공장에 상주해서 저희 직원이 어쨌든 뭐 공정 관련한 감독도 시행을 하고 또 독촉 문서도 한 11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경영진 면담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잘 진행이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독촉 문서를 처음 보낸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정확히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2018년에 계약을 해서 21년 이미 납품기한이 지났는데 22년 1년이 지난 다음에 독촉 문서를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때 조금 이제 코로나 기간 때문에 납품 기간을 조금 연장해 준 때가 좀 있어서 조금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3분의 1이나 들어오지 않았는데. 당연히 정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상이 아닌데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업체하고
또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네, 맞습니다. 그쵸? 116칸 2,400억입니다. 아니 납품지원회사가 이 입찰에 응하게 된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입찰 과정을 보니까 업체 이름을 가리는 블라인드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어기고 접니다. 해상명까지 공개하면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내기 위반, 이게 심사 과정 점검하셨습니까? 네, 제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지체가 있다고 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체에 따른 이제 벌점도 부과를 했고, 또 자기 사명이 노출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벌점을 부과를 해서 규정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의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연을 말씀 주시면 어떤 소명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이거를 보시는 국민들은 돈은 돈대로 비용은 벌써 70% 가까이 다 수천억을 주고 국민들은 제때 새 차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만큼 기술력이 갖고 있는 회사가 거기밖에 안 나오지 뭐.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어. 야, 거기밖에 할 데가 없어? 예,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현재. 26년까지 다 납품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받았고요. 내년에도 일부 이제 그 해서 진행을 되는데, 다만 이제 형식 승인이 이제 사량 편성은 형식 승인이 이미 다 받았고, 용량 편성은 지금 거의 형식 승인이 끝나가고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빨리 제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뭉태기가 돼갖고 움직이는 대한민국 사회. 그래 볼 수도 있어. 네, 답답해서 업체를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업체에서 하는 말이 지금 지체상금, 그러니까 배상금격인 거죠. 지연 때문에 맞습니다. 나오는 네. 지체상금 30% 상한이 거의 다 차가고 있다 들었습니다. 현재 이 업체가 물어야 되는 지체상금이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체상금은 통상적으로 납품이 최종돼야 네. 그것이 얼마나 늦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334억은 부과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들어오는 대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344억 포함해서 한 2천억 가까이 지체상금을 야, 대한민국은 법이야. 법이 집행에 의해서 깜빵갈래 안 갈래. 잘했어 못했어. 그 판단을 쓴다는 거지. 대한민국과 손잡으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상태를 보면 업체가 각이에요. 왜냐하면 업체 측이 저리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체상금을 30% 이상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국가기업법상 그렇습니다. 네, 네,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체상금 상환을 걸려 있으니까 열차를 비싼 거 짓지 않아도 그냥 지체상금 내면 더 이상 열차를 빨리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싼 열차 만들어서 비용이 더 드느니 지체상금, 상한 걸린 지체상금 내고 일명 퉁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더 만들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니 반드시 살펴봐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게 돈이 최고야. 허술하게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코레일이 현금 출납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이렇게 코레일을 농락하면서 지연하면서 국민들은 대한민국 농락하는 거지. 코레일을 이렇게 방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사 과정에서도 지연되는 업체가 있으면 계약 해지를 하셔야죠. 계약 해지를 왜 안 하세요? 왜 이렇게 관대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기밖에 없나 보지. 기술력이. 계약 해지를 통해서 대한민국 기술력이 나밖에 없어. 통해서 국민들께 좋은 차를 빨리 제공할 수 있는 판단의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계약 해지에 해당되느냐의 어떤 그 법적 검토도 필요한데, 사고 나면 안 돼. 현재 계약 해지를 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다시 형식 승인을 받고 이렇게 진행되는 기간들이 또 상당히 많은 부분 소요가 될 거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지체자 그 선금은 그냥 저희들이 드린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급 보증을 받고 주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공사 예산에 그냥 지출된 게 아니고 당연히 선금 지급 보증 증권을 받고 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TV. 그래 뭐라도 메모를 열심히 해. 아침밥 먹어야겠다 나도.
뭔지 몰라도 코레일 바빠. 이성의 이사님. 우두가 수고 많다. 약간 사고 없이 왔다 갔다 잘 해라. 아이고. 2011년부터 시작이 됐죠. 예. 죄송합니다. 시작이 됐는데 우리 대전 충청인들은 한 12, 3년간을 좀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타 할 때, 이럴 때, 이 이설물 그 사업 때문에 지금 공작 다시 예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늘어나고 그렇죠. 이때는 왜 그 생각 못 했었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타 당시에 산정 기준과 실제 실시 설계를 하는 경우에 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통상적으로 좀 일부 늘어나긴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늘어났다. 이게 지금 승강장에 있는 이설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설입니까? 아니면 개량역입니까? 신설역도 있고요. 신설역 6개. 네네. 열차가 운행하면서 그렇습니다. 운행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것은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보고 있는데요. 예타 면제를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받는 이런 경우는 극히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거나 또는 이제 아주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국비실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7대3인데 이게 지금 479억이 좀 더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실질적으로 한 335억 정도 늘어나는 거죠. 나머지 지방비가 늘어나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 충청권에 있는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이것이 2026년 말에 꼭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모든 노력을 다해서요. 개통 시점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충청인들의 한 12, 3년의 그 수건 사업인데 이것을 어떤 이설물 지금 2023년 12월에 노방공사 착공하면서 이게 지금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동안에 사실 이런 걸 감안하지 못했느냐 이런 건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토부하고 우리 철도공단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충청권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님. 네네. 아까 우리 김도부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춘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질의를 하셨는데 이 서대전역이 사실 62회 운행하던 것이 지금 20회 정도로 줄었어요. 주말은 한 23회 정도 이렇게 됐고 18회에서 그래도 2편 정도 이렇게 2회 정도 늘어난 거죠. 네, 지금 25회까지 늘어났습니다. 25회까지는 주말이고요. 왕복, 그죠? 예. 네, 25회까지. 그런데 사실 이춘석 의원님도 주말 또는 김도구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열차를 타보면 예약을 해보면 사실 없어요. 거의 없는데 어떻게 겨우 하나 잡아서 타보면 용산까지 가는데 보면 빈자리가 많아요. 이런 것이 좀 누가 미리 많이 예약을 해놓고 사실 뭐 이렇게 바로 직전에 취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네. 일 이외에도 더 패스를 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물론 평택과 오송 복선화 사업 때문에 거기서 정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선화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이제 28년. 28년이요? 그러니까 28년 복선화 사업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 돼도 적어도 지금 2020년과 지금 2024년과 이용객 수가 많이 늘었죠. 한 2배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서대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대전의 그 인구 분포를 보면 이 서남권, 서대전역에 이쪽 서남권에 있는 거기에 많은 그 아파트가 들어서 그쪽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서대전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이 둔산이나 이런 쪽도 실질적으로 대전역보다는 서대전역이 열차 운행 횟수가 적어서 그렇지 여기가 더 편리합니다. 그런데 열차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나니까 상당히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이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그 교통 서비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대전역 운행 횟수 좀 한 편이 됐든 두 편이 됐든 2028년까지 복선화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전체적으로 오성 평택이 이제 가장 병목 구간이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춘조 의원님, 박영가 의원님, 다른 김도 의원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제로섬 게임 야, 병목구간은 다 외국인들이 많은 사는 곳이야? 문제가 있는데 그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사실 사장님 좀 어려운 거 무역을 많이 하나 봐. 인간 무역을. 그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지. 뭐 정찰을 하든 말든 그럴 거 아니야. 변하고 흐름이 변하잖아요. 인구 분포가 또 변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우리 그 모든 행정이 맞춰져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호남선, 전라선 문제, 우리 서대전 문제, 경부선까지 하면 저희들이 쭉 지금까지의 변화가 뭐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체계 변화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없어야 능력을 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봤어? 그게 이런 내용이 있어. 이 영상의 구독과 알림. 야, 요즘 내 인터넷상에 저 영상은 엄청 많이 나오더라. 도대체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 They had a productive and honest conversation, but what I will say very clearly about that particular question is we cannot and will not see Lebanon turn into Gaza, into another Gaza. That is not what we want to see.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중동 국가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헤즈볼라가 조건 없는 휴전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뒤여서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در لبنان به اصطلاح وجود دارن و نحوه کمک رسانی به اونها بحث مسائل منطقه‌ای هدف اصلی سفر بنده است. 휴전을 위한 야, 저 양반 믿을 거 아니야. 이후에, 뭐라고 해야 되나. 쟤는 좀 멋이 이상한 애고, 아유.
야, 하리케인 위크 플로리다 2주 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허리케인 나와. 헐린으로 큰 피해를 본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 이번에는 허리케인 밀턴이 또 관통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토네이도까지 겹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재난 대응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프로야구 경기장 지붕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야, 야구장 원래 내부는 어떤 건 온통 아니야? 가스화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 힘없이 쓰러진 대형 크레인은 아파트 외벽을 덮쳤습니다. 야, 이걸 보려고 했는데 소리가 너무 안 들려. 막 웅성웅성했어. 이 마이크가 이상해. 아, 툭툭툭 한참 듣고 머리가 아팠어. 그만 안 봤어. 아. 11쪽입니다. 야, 뭐야, 또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집중포화 나 못 봤는데. 막 튕겨져 나갔어. 일로 와. 작품에 대한 소개도 줄을 이었습니다. CNN 방송은 단편소설 에우로파를, 워싱턴 포스트는 소년이 온다와 관련한 주요 평론을 언급하며 작품에 투영된 한강 야, 근데 작가의 이거 인생관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뭐야, 무슨 작품으로 저기 노벨문학상 받은 거야? 뉴욕타임스는 유럽 아니면 저 인간으로 받은 거야? 한강? 이름표로 받은 거야? 아니면 무슨 작품으로 받은 거야? 특정한 작품이 없어. CNN은 1901년 이후 117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중 18번째 여성 수상자이자 한국인으로는 최초라고 야, 그게 없어. 못 들었어. 현재 미국의 최대 무슨 책으로 받은 거야? 플랫폼인 아마존에서 채식주의자는 문학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송사호입니다. 국회는 오늘 12개 상임위에서 4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남발로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국감인데 현재는 뭐 하고 있어? 만사 권통 상황이라며 몰라, 아는 게 없어. 국감은 국정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중에 또 스캔들 또 이런 하이라이트로 그러면서 있는 것도 있고. 한자위에선 김 여사가 운영한 재밌어. 코바나 콘텐츠 관련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회의가 근데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정감사에 국정이 제대로 돌고 있어? 10월 16일 재보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기초단체장을 뽑는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전남 영광 곡성,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 서울 등 전국 5곳에서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투표 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지지층을 향해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발전과 통합, 공색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라며 주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투표를 통해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회의에서 이번 재보선은 정부 여당에 대한 2차 심판선거라며 잘했으면 찍어주고 못했으면 안 찍어주는 게 민주주의라며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후보들이 처음으로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희상, 정근식, 조전혁, 최보선 후보는 11일 EBS에서 생중계되는 합동 토론회에 전원 참석합니다. 후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역사교육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일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토론회는 오후 6시 10분에 시작해 사전투표 첫날에 투표하는 유권자는 후보 토론회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표를 행사합니다.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로 신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정상 간 상대국을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이어가는 등 협력 기조를 북극해에 나타난 오징어. 라오스에서 현 시대엔 기후위기 오징어가 북극해에도 있어. 해당장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오징어 해 있던 먹으러 윤 가자.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이시바 총리 취임 후 9일 만이자 이시바 총리가 해외 정상과 가진 첫 회담으로 양국 모두 머릿말은 셔틀 외교로 열었습니다. 전임 기시다 총리님에 이어 총리님과도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갔으면 합니다. ご指摘のシャトル外交も活用しつつ、ユン大統領と緊密に連携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약 40분간의 회담에서 양국은 입국 절차 간소화 논의 본격화에도 합의했습니다. 양국 국민들의 연간 1,000만 명 방문 시대를 맞아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계속 면밀히 가동하기로 러북 군사협력의 불법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8.15 통일 독트린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상견례 성격의 자리인 만큼 과거사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았고 관심을 끌었던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창설 관련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또 일본은 총선, 미국은 대선을 각각 앞두고 있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는 선거 이후 논의가 가능할 거란 입장입니다. 이번 첫 만남에서 협력 증진의 뜻을 모은 한일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과 한미일 공조를 위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추가적인 정상회담에 나설 전망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공군은 지난 8일과 10일 서해 상공에서 적의 도발 원점 타격을 위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의 실사격을 7년 만에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약 400km를 날아가 서해상 사격장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실사격 훈련에선 안전을 고려해 폭약을 제거한 비활성탄을 사용했습니다. 타우러스는 북한 방공망의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 지역에서 발사해 적의 주요 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스텔스 기술 적용으로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고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만들어져 홍범도 장군 묘역에 세워져 있던 묘비 일부가 70여 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10일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고려인 김예프 씨로부터 홍장군 묘비 일부를 기증받았습니다. 이 묘비는 1980년대 초반 묘역 이장으로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것으로 김 씨가 30년 넘게 보관해왔습니다. 김 씨는 홍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계기로 묘비 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의장은 묘비를 건네받고 조국에 안겨주게 될 감격이라며 귀국 후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 재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혜와 함께 노동당 창건 79주년을 맞아 당 중앙간부학교에서 열린 경축 공연과 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공연과 연회에는 북한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이 참석했는데 북한 매체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대사에 대해 국가 수반의 개인 초청 손님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연회에서 김 위원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북러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창당일을 맞아 노동신문에 기고한 담화에서 간부들에게 창당의 이념과 정신을 체질화한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며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남북 육로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요새화 공사 진행을 통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런 작업은 이미 지난 8월에 이뤄졌으며 북한의 이번 발표에는 외부와의 차단은 물론 내부 인원의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우리 군이 평가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동해선에 깔렸던 레일과 침목이
철도에 실려 북쪽으로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작년 말부터 북한군이 일명 나뭇잎 지뢰를 경의선 도로에 던져서 뿌리는 매설 작업을 진행했고 가로등도 없앴습니다. 올해 8월에는 중장비를 동원해 열차 보관소마저 철거했습니다. 남측과 이어지는 육로를 차단하려는 북한군 활동 중 우리 군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지속적인 감시 추적 결과 경의선과 동해선을 중심으로 이뤄진 작업들은 8월에 이미 끝나 허허벌판인 상태라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작업이 끝났는데도 뒤늦게 연결도로를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북한군 총참모부의 발표는 정당성 확보 차원이라고 군은 해석했습니다. 또 체제 유지를 위한 무리수라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정권 스스로가 고립을 강화시키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긴장 상황 속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일각의 예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들 정보 판단으로 볼 때는 저희들 대비 태세는 확보하고 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지금으로부터는 그렇게 높지 않다. 군은 북방 한계선을 중심으로 북한이 대전차 방벽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 설치 작업을 10여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왔는데요. 당사자는 자신의 밥값을 현금 결제했다고 했지만 금융 내역상 확인이 되지 않은 건데요. 서성택 기자가 보도. 나는 그분이 너무 당돌한 것 같아. 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활동 지원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안마원을 운영하며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은 한 시각장애인이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된 뒤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 논란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원 15년 넘게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서면 혼자서는 이동이 어렵다 보니 안마원에서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관할구청은 활동지원사가 업무 범위를 넘어 안씨를 돕고 있다며 부정수급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바카서 이런 거 심부름시킨 것도 부정수급이고 현금 손님이 나오면 은행에 좀 보냈다고 심부름시킨 그것도 부정이라고 그러대요. 왜냐하면 영업을 도와줬대요. 유니폼이죠. 그거 나오면 이용자분 세탁할 때 같이 그래 그게 법이라고 하는 거야. 혜택이 거기밖에 없어. 현행 장애인 활동 지원 범위 설정이 그렇게 돼 있대.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 등 이용자의 신변에 관한 도움만 줄 수 있을 뿐 생업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치매 그런 것도 그런 게 있어. 딱 급수대로 정해져 있어. 통보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안 씨는 외출 동행, 식사 보조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었지만 혼자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계산이나 영수증 정리 같은 업무는 도움받을 제도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지만 근로자만 가능할 뿐 사업자인 안 씨는 이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쉽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은 특권과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현행 제도의 한계라 이를 시행하는 공무원의 강압적인 업무 처리를 장애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업무 지원 제도가 마련됐지만 아직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신변 처리와 직장 업무, 생업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포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그게 다 힘들게 살고 있어. 대한민국. 지원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죠, 이게. 이 법이 그래.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융통성이 있으면 법이 아니지. 당연히 현실을 모르는. 그게 현실이야. 법이 현실. 그걸 왜 몰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법인데. 담당 부처의 업무를 통합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수 아동 있잖아.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가 어렵지. 어려운 세상이야. 그게 다 어렵대. 그러게 위탁 가정에서 저기 뭐 시키 하다가도 야, 내가 청소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있어. 아침밥 먹자. 아침밥. 이란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언급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이란의 공습은 공격적이었지만 부정확했다며 우리를 공격하는 이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그런 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안녕. 야, 오늘도 많이 그냥 또 이렇게 막 훔쳐봤어.